하림과 바둑의 첫 만남,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장현입니다. 해설에는 김영상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강전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8강전이지만 결승전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대국이에요. 네, 지금 현재 여자 랭킹 1위 최정 8단과 그리고 예전의 여자 랭킹 1위 박지은 구단의 만남인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대진표를 봤을 때 이 대국이 눈에 쏙 들어왔거든요. 과연 어떤 결과,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주목이 되는 한 판입니다. 네, 과거의 랭킹 1위 박지은 구단과 현재 랭킹 1위죠. 최정 8단이 만났습니다. 어떤 대결이 펼쳐지게 될지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시죠.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1분 1회고요. 자, 우승 상금은 1,200만 원, 준우승은 500만 원의 상금 주어집니다. 자, 8강 대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두 판의 대국에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김미리 선수와 또 얼마 전에는 강지수 초단이 입단 동기인 김경은 초단을 꺾고서 4강 진출에 성공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국의 승자와 강지수 초단이 결승 진출을 놓고 대국을 하게 됩니다. 네. 최정 8단과 박지은 9단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대국의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최정 8단의 막강한 그 전투력을 박지은 구단이 어떻게 노련하게 피해갈 것인지 아니면 맞불 작전으로 한번 우리 팬들에게, 바둑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대국을 선사할지가 가장 궁금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바둑 여자로 불리는 두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최정 8단과 박지은 9단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네, 먼저 최정 8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선수가 다른 대회에서의 활약은 정말 뛰어났지만 이 여자 국수전에서는 4강전이 최고 성적이죠. 네, 지금 여름명인전에서는 5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여자 국수전에서는 아직까지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박지은 9단, 여루 명인전에서 우승 그리고 준우승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입니다. 네, 두 기사의 프로필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에서 생각보다 최정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5연승 중인가요? 6연승 중인가요? 1승 3패 이후에 6연승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성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박지은 구단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이 가장 최전성기였고 최정 8단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이 가장 전성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박지은 구단이 몇 번 이겼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최근에는 최정 8단이 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박지은 구단이 3연승을 거둔 상태였는데 다시 추월하게 됐습니다. 자, 박지은 구단이 이 여자 국수전에서 우승을 했던 때가 2008년도거든요. 네. 바로 이때가 전성기라고 보면 되겠죠. 한 2000년도부터 2008년, 2010년 언저리까지가 박지은 구단이 가장 좋았을 때고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비하면은 약간은 하락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35살인데 본인 이야기로는 이제 사석에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로는 네. 이제 원로 기사 같은 느낌이라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박지은 구단 위쪽 이제 여자 기사들 중에 박지은 구단보다 이제 소위 말하는 언니들은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승부 무대에서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맏언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여자 기사 또 회장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오면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네. 이제 최정 8단이 지금 22살이잖아요. 우리 나이로. 10여 년 전에 박지은 구단이 보여줬던 것을 거의 그대로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요즘의 최정입니다. 네. 저는 박지은 구단에게 그 여자 바둑의 그 신구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기분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별로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 않는 스타일이라. 네. 지금 갈라친 자리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물론 이렇게 갈라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갈라칠 땐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갈라치는 수를 훨씬 더 많이 두는데요. 이제 이쪽을 다가왔을 때 두 칸을 띄면은 화점에서 이렇게 두 칸 벌리는 것보다 이 그림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반대쪽으로 흙이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두 칸을 띄겠다는 뜻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한 칸을 띈다든가 또는 날일자를 한다든가 해서 유장하게 판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최정 8단 같은 경우는 바둑 팬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막강한 전투력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박지훈 구단도 어린 시절의 박지훈 구단은 굉장한 전투형이었어요. 공격도 잘하고 여자 유창혁이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그런 별명도 있었죠,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유연해져가지고 지금은 전투 바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기풍이 됐습니다. 요즘은 집바둑의 기풍이라고 좀 네. 봐야 될까요? 아주 유연하고 오히려 두터움보다 실리를 더 선호하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 지금 약간 독특한 수법이 나왔는데 날일자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아까 가장 먼저 보여드렸던 게 붙이고 한 칸 띄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일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날일자 할 때 이선 날일자도 보기 힘든 수입니다. 보통 양걸침을 많이 하는데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날일자를 했고요. 돌들이 좀 아래로 향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최정 8단 하면은 이제 두텁게 모양을 쌓아놓고 중반 이후에 전투력으로 이제 승부를 보는 타입인데 오늘 바둑은 오히려 실리를 먼저 차지를 네.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흑백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포석입니다. 네. 역시 최근에 유행하는 묻지마 핫하죠. 33. 예. 근데 저는 이런 모양에서는 과연 33을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아기의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모양을 키우는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전의 이론이었어요. 예전에 바둑 이론이었는데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 외에도 이제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와서 바둑을 두는데 인공지능이 나타난 이후로 이론이 변한 건지 이런 모양에서도 이제 33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런 장면에서도 걸치실 건가요? 저는 거의 100판을 둬도 계속 걸칠 것 같은데 네. 이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요. 요즘은 참 어김없이 나오는 형태라서 많은 분들이 좀 기본적인 변화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왜 백이 계속 좋다고 했냐 하면은 지금 젖혔는데 이렇게 늘었다고 가정하고요. 젖혀 있게 되면은 호구를 쳐서 백 모양이 너무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이 나쁠 이유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 요즘에는 젖혀 있질 않고 하변을 벌려요. 그게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도 이제 33 들어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하나가 나왔고요. 자, 이제는 하변으로 벌릴 것이냐, 아니면은 좌상기를 걸칠 것이냐, 아니면 또 한 번 묻지마 33을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네. 가장 그래도 눈에 쏙 들어오는 자리는 저는 여기입니다. 반대로 백이 한껏 벌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로 모양이 마주 보는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 쪽은 이대로 손을 빼고 계속 두는 건가요? 아마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정리가 좀 덜 된 듯한 느낌이어서요. 네. 하변 쪽으로 왔는데 박지훈 구단은 한 칸 더 많이 그리고 높게. 네. 저는 이제 여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박지훈 구단은 한 칸이라도 더 모양을 넓히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백은 상변 쪽일까요? 지금 여기서 여길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지금은 우상기를 먼저 압박을 하던가. 저는 여기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네. 좌상기를 뭐 날일자 정도로 굳히는,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굳히는 수도 괜찮은 자리고요. 근데 저는 이런 바둑이라면은 여기서부터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이쯤이나 이쯤. 네, 초반 형태 조금씩 모양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정 8단이 여자 랭킹으로서는 1위인데요. 네. 박지은 구단 랭킹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을 줄은 사실 몰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자 랭킹이 박지훈 구단이 8위예요. 제가 뭘 잘못 봤나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랭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랭킹 포인트예요. 점수죠. 최정 8단은 지금 현재 9,256점이에요. 지금 여자 기사로서는 유일하게 9,000점이 네, 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위 오유진 5단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300점? 300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른 기사들하고는 거의 저 감각이 똑같네요. 다른 기사들하고는 네. 아주 월등하게 실력 차이가 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점수가 300점 차이면은 비교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2위인 오유진 선수와도 최정 8단이 53위인데 2위인 오유진 선수가 113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계단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조혜연 구단이 정말 대단한 게 아직도 랭킹 3위거든요. 조현 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팔방미인 아닙니까? 여러 바둑 두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는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느나요? 아니면은 한번 참을까요? 저는 이제 요 정도면 가장 보편적인 거로 보이는데요. 네. 하나 밀고 둘 수도 있겠고요. 과거의 랭킹 1위 박지은 구단과 현재 랭킹 1위죠. 최정 8단의 만남입니다. 박지은 구단은 이제 어려서 연구생 시절 때부터 바둑이 세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남자, 여자 연구생이 같이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까지도 유일하게 연구생 1조를 했던 유일한 기사가 여자 기사가 박지은 구단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기사였네요. 네. 지금 97년도에 입단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만으로 20년 동안 기사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이제 본인 스스로가 농담 삼아 물론 한 얘기지만 원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경험도 많고 네. 관록도 많이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박지은 구단이 여자 기사로서는 최초로 대국수를 1000판을 넘겼거든요. 1000판을 넘게 뒀고 그리고 한 1, 2년 전에는 여자 기사 최초로 500승도 돌파를 했고요. 네. 자, 이제는 이 바둑, 여자 바둑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박지은 구단인데요. 박지은 구단이 이제 뛰어난 바둑 실력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몸이 약간 약해요. 몸이 조금만 더 튼튼하고 건강했더라면 네. 훨씬 더 좋은 성적도 올렸을 테고 훨씬 더 또 롱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스스로 이제 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는 걸 직접 들었는데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신경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겁니다. 네. 바둑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이 활동이 없어 보이고 좀 움직임이 좀 적어 보이지만 네. 사실 체력적인 면과 가장 밀접한 또 스포츠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바둑도 다 집중력이 한번 없어지는 순간에는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뭐 육체적인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네. 더욱더 운동도 많이 하고 항상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야 좋은 바둑을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약간 장구가 길어지는데 네. 늘 것이냐, 밀고 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쌍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놓고 저울질을 하는 중인데 저울질이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네요. 네. 보통 이제 이 자리 선택할 때 다음에 붙이고 느는 것이 거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생각을 많이 해둬요. 원래는 보통은. 그런데 아마 최정 8단도 그랬을 텐데 지금 돌이 놓이고 보니까 이제 살짝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추정팔단이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 GS 칼텍스배에서 아, 예.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죠. GS 칼텍스배가 이제 본선이 4강 시드를 받고요. 나머지가 이제 예선전에서 20명을 뽑는데 그래서 이제 20명 안에 포함이 된 거죠. 예선 통과를 했고요. 이제 24강 본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상금 랭킹을 봤더니 최정 8단이 당당하게 3위예요. 남자 기사, 여자 기사 통틀어서 박정환 구단이 1위, 신진섭 8단이 2위, 그리고 최정 8단이 3위입니다. 상금 액수도 뭐 엄청나요. 거의 3억 가까이 벌었는데 우리나라 여자 기사로서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적을 봤더니 56승 19패? 아우, 승률이 뭐 네. 무적이네요. 이 정도면. 거의 뭐 80%에 육박하는 75% 이상 되는 승률을 가지고 있고 뭐 아무리 이제 여사 기사들하고 대국이 많았다고 치더라도 이 정도 승률은 좀 경이로운 승률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다승에서는 이제 오유진 5단이 간발의 차이로 앞서 나가면서 다승왕을 확정지었고요. 근데 최정 8단 같은 경우는 오유진 5단보다 훨씬 더 적은 대국수를 기록하면서도 다승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상금 랭킹은 3위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 프로 대회들이 뭐 여자 바둑 랭킹 상위권과 남자 바둑 랭킹 상위권 이 소수만 모아서 하는 대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최정 선수가 적은 판수로도 높은 상금 랭킹을 기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벌어진 여자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독차지를 휩쓸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은 최정 8단이 다 포함이 돼 있죠. 네. 최정 8단과 오유진 5단이 단골 멤버죠. 세계 대회는 거의 독식이죠. 지금 아직도 지금 아, 착수를 결정을 하지 못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이런 모양은 이걸 당하는 순간에는 모양이 좀 무너져요.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은 그냥 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쪽 넣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미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모양에서는 그냥 가만히 쌍접을 하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떨까요? 두 번을 밀고서 네. 상변을 벌리는 거예요. 두 번을 밀고서 상변을 벌린다. 네. 이게 이제 장혜연 캐스터의 발상인데 네.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쪽이 선수가 돼서 아, 두 점머리를 두들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면 미는 수는 둘 수가 없어요. 이 네. 젖히는 게 성립이 되면 여기서 뭐 달리 두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늘 수도 있다라고 그냥 늘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게 싫기 때문에 네. 그냥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는 것은 물론 흙이 밀거나 붙이거나 하는 뒷맛은 남아있죠. 하지만 이제 상변 쪽으로 우상기 쪽으로는 이제 여기나 또는 이렇게까지도 선수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우변 쪽으로는 약간 손해지만 상변 쪽으로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입구자나 차려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5분이 넘는 생각 시간을 사용 중이거든요. 네. 거의 10분 가까이 지금 사용을 했어요. 한 시간 제한 시간에 10분 사용이라면은 적은 시간은 아닌데요. 그렇죠. 최정팔단은 예전에 이제 제가 같은 조장에 그래도 한 몇 년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 3년 이상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술을 굉장히 잘 봐요. 그 당시에 신진섭 8단, 뭐 나현 이런 기사들하고 같이 사활을 풀어도 네.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술을 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뭐 포석 감각이라든지 좀 세련된 그런 맛은 좀 떨어진 바둑이라고 봤는데 워낙 술을 잘 보니까 투박하게 두더라도 굉장히 잘 이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경험도 많이 붙으면서 많이 쌓이면서 원래 장점에다가 이제 뭐 판을 이겨가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터득하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에서 본다면은 최정 선수는 거의 뭐 무적의 기사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승률로만 봐도 4판 두면 한 판 정도밖에 안 지거든요. 지금 랭킹도 53위. 랭킹이 53이면 바둑 리그라든지 또는 퓨처스 리그가 이제 한 팀에 8명으로 치면 지금 9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퓨처스 리그에는 항상 들어가고 바둑 리그도 이제 2년 연속 했잖아요. 네. 딱 들어갈 만한 정도의 그런 급은 지금 됐어요. 이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본인 스스로는 여자 대회 우승도 중요하지만 남자들하고 같이 하는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여자부가 따로 있어도 남자들 대회로도 여러 번 참가를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한국 바둑리그 국내 무대에서 좀 성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본인은 이제 여자 대회보다는 남녀 통합 기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왠지 최정 선수라면은 여자 대회만으로 만족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드디어 10분 이상을 생각을 하다가 네. 드디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우선 밀었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밀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끊으면은 이 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축은 이건 축으로 축이 있죠? 축으로 보여요. 한번 빨리 나가 볼까요? 네, 축으로 보입니다. 아, 축이네요. 네, 축이죠. 이제는 눈에 선명하게 쏙 들어올 겁니다. 이제. 네. 이게 없어도 축입니까? 하변에 흑돌이 없어도 원래는 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이걸 두고 네. 여길 두고 젖히면 끊을 축이니까 수는 끊을 안 수는 되죠?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젖히게 되면 백의 다음 응수가 없어집니다. 젖히는 건 젖히는 어떤가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젖힐 때 만약에 끊게 되면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고 밀게 되면 이건 흙이 너무 이상해졌죠? 이건 흙이 안 되겠고요. 흙도 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젖혀놓고 있거나 또는 호구 치거나 해서 상변쪽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호구를 치면은 백의 모양도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젖혀도 젖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참 동안 10여 분 이상 고민을 하다가 민 거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한참 전에 이야기하기로 장희연 캐스터는 늘면은 하나만 더 밀어놓고 상변을 두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조금 밋밋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박지훈 구단이 이제 다시 이번엔 박지훈 구단이 생각을 하는데 이 밋밋한 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강하게 젖혀가느냐. 강하게 전투를 하느냐를 놓고 이제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붙이는 수를. 자, 이 수는 이제 받아주면은 젖히는 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이렇게 는다던가 또는 뛴다던가 하면은 이때는 젖히는 그림이 아주 좋죠. 아까 늘거나 뛰거나 했을 때는 이 백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붙였기 때문에 바로 젖히는 것이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최정팔단도 아마 여기는 하나 받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이때도 백은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도 백은 다시 돌아설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돌아섰다 늘게 되면은 흑의 외세가 너무나도 빛납니다. 백은 젖혀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여기를 끊는 것은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치고 이 우상기 흑돌 넉점이 문제가 생겨요. 붙여놓은 응원군이 있어도 안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젖히면 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기를 지켜야 되겠고요. 늘고 밀 때 늘거나 젖히거나 한데 늘었다고 가정하고요. 아마도 이런 정도의 진행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변을 잘 지켰고 이 흙이 아직도 미생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백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오정아 3단의 대국 태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올곧아서. 아, 바른 자세. 네. 최정 8단도 미동을 안 하네요. 최정 8단의 자세 좋음은 좀 유명한 거 아닌가요? 네. 그동안은 저도 주의 깊게 못 봤는데 최정 8단 대국을 제가 해설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돌부처네요. 딱 최정 8단 하면은 그 정자세 눈을 살짝 감은 듯한 그런 표정으로 바둑을 두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붙이는 수는 예상을 좀 못했던 걸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거든요. 그냥 소위 말하는 행마법 안에 있는 수법인데 결국 고민하다 그래도 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작년인가요? 최정 8단 이제 LG배 본선에 올라가서 16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내일 박지훈 구단은 이미 한참 전에 이미 한 10수년 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요타 덴소베라는 세계대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기존 규모가 컸던 네. 걸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 대표로 참가를 해서 요다 구단을 이겼나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지금 주요 성적이 나오는데 그 도요타 덴소베 하면은 기억나는 게 우승 상금이 3천만 엔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돈으로 치면 약 3억 정도 되거든요. 자동차도 하나 주잖아요. 받았어요. 예. 1회 대회 때 이창호 구단이 그 자동차를 받아서 네. 아마 지금도 몰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창호 구단이 나왔던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 드라마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자면은 분명히 이창호 구단이 차를 받았는데 제가 그 차를 자주 운전을 했어요. 어느 날 지방을 가는데 한 5년 지났는데 3만 킬로도 운전을 안 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3만 킬로 중에 내가 운전한 게 반은 넘을 텐데 이창호 구단 너는 언제 이제 운전한 거냐 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또 모 기사가 나도 5천 킬로는 한 것 같다고 차는 받았지만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거의 안 모르고 다녔던. 아직도 고민을 하네요. 네, 이제 최정 8단의 주요 성적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 올해 벌어졌던 국룡3배 그리고 황룡4배에서 전부 우승을 차지했고요. 무엇보다 여루명인전 5연패 기록.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못하는 거죠. 원래 보통 일반 기사들이 네. 평생에 타이틀 획득 한 번 하는 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5년 연속 했다면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여류국수전에서는 이 전기대회에서 4강까지 진출했는데요. 오유진 선수와 만나면서 이 패점을 안았습니다. 오유진 5단에게는 상대 전적이 굉장히 앞서 있는데 네. 이 여류국수전하고 뭔가 현재까지는 뭔가 잘 안 맞았어요. 네, 과연 올해는 다를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최정 8단과 박지은 구단이 만났습니다. 8강전 세 번째 경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22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입니다.
박지훈 구단. 박지훈 구단이 뭔가 좀 뭐 피곤한 기색이에요. 네. 그런데 여자 바둑 리그에서 박지훈 구단의 모습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볼 수가 있었는데 늘 대국 때마다 저런 저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러면서도 잘 이기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의아했어요. 분명 저런 제스처나 표정은 불리한 쪽에서 실수가 나왔거나 뭐 그럴 때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뭐 박재훈 구단은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아까 미는데도 한참을 생각했거든요. 거의 10분 이상을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또 붙이니까 여기서도 또 10여 분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 시간이 이제 한 34분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최정 팔단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초반 장고로 보입니다. 오늘 유난히 신중한 듯 보이는데요. 네. 아까 이제 여자 국수전과의 인연을 잠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네. 아마 본인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여자 명인전 두는 것하고는 또 뭐가 좀 이야기가 다를 겁니다. 최정 8단을 추격하고 있는 오유진 선수와 김채영 선수는 이미 한 번씩 우승을 했어요. 네. 김채영 여자 국수 될 때 그 상대가 박지훈 구단이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다 뒀는데 공배 메우다가 박지훈 구단이 실수를 해서 네. 김채영 3단이 우승을 했던 적이 있었죠. 저도 이제 갑자기 옛날 일이 생각이 나는데 네. 이제 신혼 때 현미진 5단하고 정관장배 대표 선수로 북경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마지막 대국을 이제 박지훈 구단이 루이나이웨이 구단하고 두고 있었는데 네. 집에서 이제 TV로 시청을 하다가 마지막 판이었거든요. 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예, 마지막까지 이겨 있는 상태에서 네. 그 공배 메우다가는 아니었는데 아주 소소한 끝내기를 하다가 판이 뒤집혀져가지고 역전이 돼가지고 네. 한국팀이 우승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정관장배였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지금은 사라진. 지금은 사라진 옛날에 이제 정관장배 세계 여자바둑대회가 있었거든요. 네. 보통 그런 큰 실수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그런 또 중요한 기전들에서. 중요한 대국에서. 근데 박지훈 구단은 제가 생각나는 것만 2번이니까 저 예상치 못했던 맥점이 나오네요. 지금 가만히 느는 수를 예상을 했는데 네. 붙였어요. 상대방의 모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뭉치게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수를 딱 두고 나서 최종 팔단이 목을 축이네요. 네. 그냥 있기에는 너무 뭉쳤죠. 등 근육 뭉치듯이. 이건 뱀의 의도일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프로들은 이제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수는 잘 안 둡니다. 여기 두는 것도 다 받아주면 다음 행마가 눈에 쏙 들어오진 않거든요. 뭐 이렇게 늘었다가는 100이 넘어가서 집이 너무 크잖아요. 늘면 이것도 또 젖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투는 약간 어렵긴 한데 이건 조금 보류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되면은 흑도 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막상 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막상 붙여놓고 보니까 일리 있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하나 했더니 다 사연이 있었네요. 네, 이런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박지은 구단도 쉽게 다음 수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할 게 많으니까요. 지금 장면은 그냥 모양만 놓고 본다면 늘고도 싶은데 이제 이거는 수읽기를 꼼꼼하게 잘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무너지는 날에는 이건 뭐 더 이상 해볼 것도 없이 바둑이 끝나거든요. 그 포석에서 좀 빨리 두더라도 큰 자리 벌리고 하는 것은 거기서 승부가 안 나니까 좀 빨리 둬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처럼 돌들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는 네. 약간만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바둑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시점이에요. 일단 여기 100이 넘어가게 되면 집으로 워낙 크기 때문에 넘는 것을 방어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느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는 수와 이거를 다 미리 해놓고 느는 거 이것도 가능해 보여요. 흙이 어떻게 받아도 모양이 좀 예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겨줄 수는 없는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지훈 구단 여리국수전 준우승했잖아요. 2014년도. 2014년도요. 그때 아마 상대가 김채영 3단이었을 겁니다. 네. 박지은 구단이 2008년도에 여자국수전 우승, 2012년도와 14년도에는 준우승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좀 그냥 간과하고 살았는데 박지훈 구단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제 모든 여자 세계대회와 국내 여자 대회를 거의 뭐 독차지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루이 나이웨이 구단이 가장 전성기였을 때도 대표적으로 잘 싸우고 버텨냈던 기사가 박지훈 구단이었고요. 한국 여자 바둑계 또 최초의 구단이기도 하고요. 박지은 구단을 떠올리면 딱 함께했던 기사들이 몇몇 있잖아요. 뭐 루이 나이웨이 구단이나 이제 조혜영 구단, 그 셋이 이제 도전기 그리고 결승 무대를 독식했죠. 거의 독식했었죠. 루이나이웨이 구단은 여자 국수전에서의 우승만 하더라도 8번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사가 평생 우승 한번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한 대회에서만 8번 우승했다는 것은 네. 두말할 필요가 없는 랭킹 1위라고 봐야겠죠. 네. 루이나이웨이 구단이 정말 전성기 시절에는 참 대단한 모습들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뭐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수전 우승까지 했잖아요. 남녀 통합 기전에서 그랬죠. 현재까지는 아무도 못했던 거죠. 결승 무대조차도 간
결승 무대, 준결승 무대도 다른 기사들은 가보질 못했어요. 현재까지는. 오직 루이나이오의 9단만이 네. 했던 기록입니다. 이 통합 본격기전에서는 여자 기사로서 남자 기사와 겨뤄서 우승한 유일한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중국까지 통틀어도 합쳐도 여자 기사가 전체 기전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내 대회에서 여자 기사가 우승했던 기억은 나는데요. 위즈잉 선수. 네, 위즈잉도 그랬고 예전에 이제 예꾸이라는 기사가 저랑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예꾸이라는 기사가 한 20수년 전에 시내 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사로서는 아직 이름을 올린 선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그 최종 8단의 통합기전에서의 우승 탐이 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도전하는 모습도 또 아름다우니까요. 네. 자, 이제 밀고 붙이고 지금 한 3수, 4수 정도에 들어간 시간만 해도 지금 거의 30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여기 밀 때 한번 생각을 했고 붙이고 나서 이 붙이는 수, 이 두 수에 제가 봤을 때 20분 이상 소비를 했고요. 네. 박지은 구단도 지금 여기를 붙이자 지금 한참을 고민 중이거든요. 근데 이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젖혀서 넘어가는 모양이 된다면 흙이 굉장한 불만이에요. 이거를 보강을 하려면 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호구 쳐놓고 늘거나 아니면 이쪽을 먼저 젖혀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젖히면 근데 이었을 때 다음이 좀 응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은 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백에게 넘어감을 허용해 주더라도 흙이 붙였던 곳으로 다시 젖혀서 바깥쪽을 좀 싸가면 어떨까요? 이렇게요. 근데 물론 그런 선택도 있겠지만 넘는 것 자체가 일단 여기는 일단 임시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순간에는 집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되면은 약점 찾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그래서 우선은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박지은 구단도 지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돌은 잡았는데요. 아, 그냥 늘었어요? 이러면 백이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넘어가고 이 정도는 뭐 선수가 되겠지만 이 좀 크지 않나요? 집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게 거의 선수가 되기 때문에 중앙 쪽은 이제 확실히 막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 넘어가는 게 너무 커 보여서 흙이 좀 싱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정 8단이 지금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속수이긴 한데 역시 그냥 젖혀서 넘어가네요. 저는 이 모양이라면 백이 그래도 꽤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호구 쳤다는 것은 이쪽 두면은 바로 결행을 하고 중앙을 두텁게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축이 되니까 백도 지켜야 되겠어요. 지금도 붙이거나 하는 것은 결국 되돌아가야 되니까 네. 이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빈 삼각이 나은 건지. 근데 저라면 빈 삼각을 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그때 한 이 정도? 예, 이 정도 삭감을 하면은 그런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딜 뒀나요? 상변 쪽을 우선 젖혔고요. 백이 느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하나는 젖혀서 교환을 시켜놓고 그때 단수 치고 맞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백도 손을 뺄 수도 있겠습니다. 흙이 둔다면 이 정도인데 이으면 다음에 또 내려서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여기 흙이 바로 맞기도 너무 느리니까 받는 것도 값어치가 있지만 중앙 쪽으로 깔끔하게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손을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손을 뺀다면 어느 자리를 갈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이제 최종 8단의 생각 시간 사용이 30분을 넘었습니다. 손을 빼고. 뺐네요. 이 자리도 좋은 자리이긴 해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여기를 아예 침투해서 싸우겠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삭감할 거면은 여기를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집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날일자를 했다는 것은 다음 수가 하변 쪽에서의 강력한 침투, 강력한 공격이 네. 예상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기나 뭐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받았는데 삭감을 했다. 그렇다면은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에 어딜 건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들어가겠다라고 사전에 좀 예고를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여기 들어갈 거니까 빨리 받아라. 그러면 이제 하변 쪽을 강력하게 침투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역시 상변은 다음에 이제 뾰족한 수법이 없기 때문에 굳이 둔다면 이 정도거든요. 이으면 두 수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 잡는 것은 물론 이제 크기는 하겠지만 다른 곳이 훨씬 더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하변의 침투가 무서워서 이 중앙 쪽을 지키는 건 이게 무서워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나 또는 이렇게까지 압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장희환 캐스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손 뺄 수도 있어 보이네요. 네, 이렇게 손을 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럴까요? 여기 두면은 계속 밀어서 물론은 약간 굴복 느낌은 있지만 이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니까요. 하변에 두 칸 뜬 자리도요. 오늘 대국의 승자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강지수 초단인데요. 인터뷰에서는 강지수 초단이 최종 8단의 대국을 기대했거든요. 저번에 한번 졌잖아요. 여자 기성전에서.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로 보이고. 역시 장희연 캐스터가 아, 제가 맞췄나요? 저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찍다 보니까 또 하나 이렇게 맞췄네요. 백도 그럼 바로 흙이 받지 않은 곳 압박을 가겠죠. 여기는 압박하려면 두 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날일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아예 이 선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붙이면 젖힌다던가 해서요. 늘면은 이렇게 둘 때가 흙이 응수하기가 까다롭거든요. 모양이 살짝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두면은 늘어서 붙이는. 나중엔 이제
좀 나중 이야기긴 하지만 네. 이쪽에 백돌이 오게 되면 아직은 미생 아닙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은. 네, 역시 최정팔단이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까 나 하변에 들어갈 거야 하고 선전포고를 하니까 네. 박지훈 구단도 이쪽을 지키네요. 아, 그래도 들어가요. 그래도요. 그럼 선전포고 안 하고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단 얘기죠. 돌이켜보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한참 전으로 돌려보면 네. 제가 저라면은 하변 이렇게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게 이렇게 두면 백이 침투하기는 좀 껄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모양을 키울 때는 사선에 있는 것이 훨씬 낫죠. 이 사람마다 기풍의 차이고 성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저희는 모르죠. 이제 알파고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 뒀는데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박지훈 구단 입장에서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예요. 붙인다던가 또는 지켜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지 지금 이런 돌을 살려보내주면은 이 돌의 체면이 구겨지는 경우가 되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돌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잡으러 강하게 가야 되나요? 잡으러 간다기보다 좀 강하게 압박을 하는 네. 그런 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켜두었는데도 들어오네요. 최정팔단 아마 별명 중에 하나가 소녀 장사 아. 이런 별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네. 한참 초창기 때. 그 별명이 최정팔단의 그 바둑 스타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최정팔단은 그 별명을 뭐 그렇게 또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좀 우락부락한 이미지가 있어서. 근데 뭐 외모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둑만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둑 스타일이 워낙 힘이 좋고 전투력이 막강하니까 그래서 붙여준 별명인데 네. 자, 그런 수를 좀 기풍을 엿볼 수 있는 수가 바로 이 침투인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백이 선수로 이곳 처리까지 하고서 좌변까지 손이 돌아간다면은 흙이 너무 괴롭겠어요. 재미없죠. 지금 바둑이 보면은 백은 좌하기에도 확정가가 10여 집 이상 있고 우상귀도 20집 가까이 합쳐서 30집 정도가 확정가가 있어요. 네. 게다가 좌상기도 어느 정도는 집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덤도 6집 반이 있고. 백은 확실한 집이 40집 이상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흙은 이 모양 하나거든요. 근데 이 모양이 깨지는 순간에는 집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넌지시 이야기했지만 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한 흐름이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백이 좋은지 흙이 좋은지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뭘 잡을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백을 잡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또 이 돌까지 쉽게 살아나간다면 박지훈 구단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없는 바둑이 되는 거죠. 네, 우선은 백도를 좀 괴롭혀야겠습니다. 네, 괴롭혀야 돼요. 괴롭힌 다음은 붙이거나 또는 뭐 차렷한다거나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 돌을 쉽사리 살려줘서는 그렇게 편안한 바둑이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럼 왜 최정팔단도 날일자를 뛰고 나서 침투를 했을까요? 그냥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건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아마 여길 두면은 흙이 받아주면은 그때 이제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었을 거고요. 네. 손 빼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들 수는 없잖아요. 바둑 두면서. 네. 근데 아무튼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초반에는 최정 팔단이 압도적으로 소비 시간이 많았는데 박지훈 구단도 연이은 장고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소비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 가고 있습니다. 곧 추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대국에 그쪽을 넘겨주나요? 고개를 갸웃하면서 두긴 했는데 네. 좀 싱겁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데 붙이고 끊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요. 귀는 그리고 아직도 물론 이제 지키긴 했지만 아직도 약간의 뒷맛은 남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끊거나 뭐 젖힌다거나 하는 것도 있겠고요. 늘면은 젖히고 호구 쳐서 흙의 뒷맛을 노릴 수도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늘어도 뭐 젖힌다던가 또는 막는다던가 하면은 깔끔하게 흙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입구자로 지켰다는 것, 글쎄요. 저는 강력하게 압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박지훈 구단은 유연하게, 유장하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금 좌변을 먼저 압박해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은 좌변, 어설프게 좌변 두다가 흙이 이런 데 지켜버리게 되면은 하변의 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제는 잡히는 거죠? 네. 이제는 이 한 점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냥 도망가는 것보다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여기였거든요. 붙이고 끊어서 여기 벽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싸움도 백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칸으로. 여기에 약간 단점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건너붙이면 차단은 되는데 이걸 뭐 최정 팔단이 몰라서 여길 두진 않았을 거예요. 붙여도 늘거나 해서 끊겨주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이 한 점은 만약에 정말 심하게 잡으려면 나중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좀 네. 가볍게 보겠다라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네, 역시 붙였고요. 젖히면은 뭐 이렇게 치받기만 하더라도 우선은 끊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두 칸을 띄었다. 다음에 뭔가 준비되는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초보자 여러분들은 바둑 둘 때 이제 거의 뭐 상대가 두면은 정신없이 손 따라 두느라 바쁘니까 네. 뭐 열어서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프로 기사들은 여기를 둘 때는 다다음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두거든요. 그냥 늘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막거나 하면은 이쪽 찌르고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끊어서 이거는 이 흙이 백돌 두 점을 깔끔하게 소화시킬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잡으려면은 단수 치고 뛰는다던가 해야 되는데 여기 단수만 치더라도 요석이 잡히거든요. 이건 흙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흙도 이렇게 지키는 흐름이 일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여길 두겠다.
물론 중앙 쪽으로는 연결이 잘 됐지만 흑도 어느 정도 집을 확보했고 귀중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 보이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억지로 이렇게 막았다가는 큰일 나죠. 찌르고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 치고 나와 끊으면 이거는 흑이 파탄 일보 직전입니다. 네. 물론 이렇게 될 리는 없겠죠. 그 아래쪽으로 넣는 것도 그 아래쪽으로 넣는 게, 이렇게? 이거 그 말씀하시는 그 거죠? 옆에. 이렇게요? 저는 이 수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참신했나요? 야, 이쪽 근데 나와 끊으면 흑이 응수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살리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끊는 게 부활을 하고, 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흑이 오히려 잡힙니다, 이 석점이. 아, 움직일 데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나와 끊었을 때가 응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는 두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 옆에 입구자? 그 옆에 입구자. 이거는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러기 저치면 어떻게 두죠? 이렇게 치봤자니 곤란하고 2단 저치면은 여길 단수 치고 찌를 때 이것도 끊겨버리네요. 예, 이것도 끊겨서 곤란하죠, 흑이. 그렇다면은 이 꽃자하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또 다시 환생하는 수법이 있죠. 네. 이러고 또 다시 싸우나요?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왠지 그냥 보내주기는 아쉬워서요. 저는 워낙에 평화주의자라 그냥 치받고 이거 할 때 한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박지훈 구단도 저만큼 평화주의자 같아요. 네. 오늘 지금까지 나온 수들이 다 강력한 수는 좀 피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는 굉장한 전투 바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확하게 반대로 바뀌었어요. 조금씩의 깊은 변화는 있다지만 이렇게 아예 반대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도 공격의 대명사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실리의 대명사로 바뀌었고 네. 송태건 구단도 어렸을 때는 별명이 송폭풍이었어요. 그 별명에서 보여지는 그 기풍하고 똑같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역시 송태건 구단도 많이 바뀌었고 박지훈 구단도 약간 비슷한 면이 그 세 기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강력한 전투형이었다가 좀 유연하고 실리파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오늘 대국은 초반부터 두 기사 굉장히 신중하게 판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종 8단과 박지은 구단의 대국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